두 번째 이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요, 지금 이호진 태광 전 회장이죠. 이 뇌물공여죄 그리고 업무상 배임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이 금융정의연대 등이 이 전 회장을 고발했다고 하는데요. 이미 지금 이 전 회장은 수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 수감 생활도 사실 간암 치료 등이 좀 아프다는 이유로 7년 넘게 병보석으로 풀려나면서 황제보석이다라는 말이 많았었습니다. 여기에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이 휘슬링 락이라는 골프장을 통해서 이 정관계 인사 무려 4,300여 명을 접대한 부분이 사실상 현재 지금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강성신 변호사님, 네. 지금 이 내용을 한번 보자면요. 저희가 계열사로 하여금 골프장 회원권을 강매를 했고, 네. 그리고 이 골프장을 통해서 각종 청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있는 이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 관련 혐의들에 관련해서 이 성립 가능성과 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은 네. 이거는 뭐 몇 가지로 분류를 해보자면 네네. 이제 첫 번째 일감 몰아주기 이제 그게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청탁 네.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혐의가 드러난 게 어쨌든 언론에서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네. 정관계 고위 인사 심지어 수천 명 네. 수천 명 참 깜짝 놀랐습니다. 태광은 참 네. 예, 많아요 이런 게. 제가 네. 휘슬링 골프장을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거의 우리나라 거의 탑급입니다. 거의 탑급 골프장인데 네. 정말 비싸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언론에도 고액 골프 접대를 했다며 이제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고액 골프 접대를 한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그 정부의 요직들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제 고발이 네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당연히 뇌물을 준 거로 인정이 되니까 뇌물 네. 공여 형법상에,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또 업무상 배임죄도 이제 추가적으로 문제가 됐었고, 네. 그리고 청탁금지법이라고 해서 네.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김영란법 이제 네. 그것도 이제 혐의가 있어서 이제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열사를 통해서 일감 몰아주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네. 계열사를 이제 동원을 해가지고 그 아까 얘기한 뭐 골프장인지 뭐 정확히 어떤 골프장인지 네네. 전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 네 어쨌든 골프장 회원권 그리고 고액 상품권을 막 그 계열사를 통해서 이제 일감 몰아주기를 네네. 했다라는 거예요. 골프장이 그러면 향응 접대를 한 골프장이랑은 뭐 반드시 같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계열사를 동원해서 이제 골프 제가 이것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흥국 태광에 골프장 있을 거예요 아마. 태광이 가지고 있는 골프장이긴 한데 요게 이제 원래 처음에 있다가 지분을 이제 전부 다 총수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 휘슬링 골프장의 회원권을 흥국 이제 태광그룹의 계열사 중에 이제 금융그룹이 흥국자 들어간 건 다 전부 다 태광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처음 알았네요. 강매를 그러니까 회원권을 그 제가 알고 있는 모 선배가 그쪽 흥땡에 네. 계시는데 예, 뭐 반강제로 사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럴 수 그런 있죠. 부분도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건 카더라겠지만은 네네. 어쨌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는 일감 몰아주기가 되고, 그럼 일감 몰아주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뭐 우리 계열사에 뭐 일감 뭐 몰아줘. 근데 그게 뭘까 여태까지 문제가 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세금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는 총수 일가가 쉽게 얘기하면은 자신들이 어떤 뭐 지배권을 갖고 싶은데, 만약에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일가족들이 네네. 있지 네네.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뭐 어떤 지분이라든지 이런 걸 나눠주면 뭐가 이제 과대가 되냐면 증여세가 과대가 돼요. 근데 이제 계열사를 통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네. 했던 뭐 여태까지의 주된 이유가 이제 증여세는 세율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계열사를 통해서 혹은 뭐 자회사를 통해서 네. 그런 식의 일감 몰아주기를 해서 이제 법인세로 해가지고 확 낮춰버리려는 이제 그러한 돈을 벌면 시도에서 법인세만 되니까. 네, 네. 그런 시도에서 이제 많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그런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부정청탁금지법이 문제가 되고, 왜냐면 이제 고위공직자들한테 그런 향응을 제공했다면 또 이제 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분은 참 이렇게 뭐 하신 게 많아요. 하신 게 많은데 아까 얘기한 무슨 뭐 향응이나 일감 몰아주기뿐만 아니라 수천억 원대 이제 횡령 배임 그 혐의가 있었는데 이제 수감식 시설에 이제 갇혀 있었어요. 네. 갇혀 있었는데 자신이 이제 아프다고 네. 간암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보석으로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이제 술 먹고 그렇죠. 뭐 이분이 그 담배 유명한 피고, 그분이지 예,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막 네네. 이게 황제 보석이라고 해가지고 또 막 뉴스가 됐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다시 들어갔어요, 잡혀가지고. 그래서 뭐 어쨌든 네. 이 부분이 이제 그 전에 문제가 됐었고 네. 요번에는 이제 새로운 혐의로 다시 추가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만약 새로운 혐의가 들어가면 형이 더 늘어나나요? 만약에 그럼요. 만약에 사실로 그럼요. 밝혀지면? 그럼요. 만약에 이제 재판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오래. 더 오래. 이제 그 있어야 전에 보면은 부당한 건 이- 다 한 거네요. 뭐 할 수 있는 건 이분께서는. 자기가 많이 한 것 같은데 2018년 이제 6월에 네. 횡령 배임으로 징역 3년 네. 이제 됐고요. 그리고 조세 포탈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어. 2년, 뭐 벌금 6억 원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새로운 혐의들, 뭐 향응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법원의 판결이 있다면 이분은 이제 더 오래 계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좀 법적인 문제를 알아봤는데 우리 김본스타님 네.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태광 산업인 거죠. 이 네. 태광 산업의 주가 거기에 이 태광 그룹 자체의 좀 주가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 다행스럽게도 네. 아니 다행스럽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일단 태광그룹 자체가 상장사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비상장. 네. 그만큼 꽁꽁 싸매고 있는 회사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잘 숨기고 싶은 게 많은가 봐요. 상장사면 상장사들은 이제 공시를 많이 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상장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감시가 좀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비상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꽁꽁 싸매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태광그룹 상장사로서는요. 네. 태광산업하고 대한화섬 이 두 개 빼고 나머지는 다 비상장인데 비상장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흥국 들어가는 금융계열사 전부 다 비상장이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태광그룹이 이제 학원도 해요. 사단법인 이렇게 이제 사교육 네. 법인도 하는데 세화 세화땡땡 하는 네. 세화자 들어가는 그 학교들 있잖아요. 대부분 태광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교육 사업도 하는 교육 사업이라기보다는 이제 비영리니까 교육 네. 사업은 일단 그런 것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태광 그룹의 태광 산업이 전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태광 산업 차트를 제가 꺼내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고요한 파도 밑에서 고요한 파도를 네. 현재 그리고 있습니다. 좀 오랫동안 지금 고요한 파도를 그리고 있는데 네. 사실 총수일가 문제가 있는 뒤로 주가는 많이 좀 하락했다가 다시 뭐 이렇게 하락을 한 상태에서 이제 최근에 좀 올라왔어요. 근데 네. 지금 다시 급격하게 하락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태광산업이 실적이 없는 회사 아니에요. 원래 화학 쪽에 상당히 유명한 네.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 화학 쪽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적은 상당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 종목을 보고 이 종목 추천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네. 정도였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종목을 추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종목의 중요한 건 이 태광그룹 자체가 태광산업 자체가 실적은 영업이익이 엄청나지만 시총이 거의 PER 5배밖에 안 되는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이런 기업은 보통 저평가가 계속 저평가만 돼요. 계속 저평가만 계속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업에 만약에 접근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네. 사실 이 이슈도 좀 있다 보니까 이슈가 좀 잘 사그라들고 오히려 태광산업은 주가가 반등을 보였을 때 다시 올라왔을 때 접근해 보시면 부분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올 때 네. 접근해 보시면은 그래서 반등 탄력은 어느 정도 한 나중에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 종목이 상당히 좀 고가 종목, 고가예요. 고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주당 가격이 상당히 셉니다.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안 하실 걸로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종목을 접근하지는 마시고 네. 일단은 지켜만 보시고 반등할 때 다시 한번 봐보자. 그렇게 좀 저평가이긴 하지만 지금 접근하신 건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호재가 거의 없기 때문에 호재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과연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